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평일 잘 보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일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게 잘 마무리되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독주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순풍이 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토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테마가 있죠. 바로 디파이 시장인데요. 디파이 테마 토큰의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테마 토큰의 시가총액은 159.55억 달러로 전날 대비 2.0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탈중앙화 금융 테마의 시가총액이 전날 대비 2.06% 증가한 159.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시가총액 상위 5개 토큰의 경우는 WBTC, C-DAI, DAI, 유니스왑이라고 하는데요. 디파이 시장의 경우는 6월부터 9월까지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자 농사로 불리는 디파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셨지만 최근 이제 디파이 시장에 이자나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많은 자금이 메이저 코인으로 다시금 흘러들어오는 중인데요. 이러한 광풍의 디파이 시장이 과연 디파이 시장이 이제 한때의 유행으로 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신흥 산업군이 트렌드가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이 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독주를 시작으로 기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3,000달러에 대한 재도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이 7개국 법정 통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7개국 법정 통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법정 통화 기준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7개국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이제 투자 펀드의 최고 책임자의 경우는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수단, 그리고 앙골라, 베네수엘라, 잠비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름만 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측면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는 것인데요. 왜 최고치를 갱신했는가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치를 갱신한 국가가 존재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마켓의 유동성이 충분히 없기에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나 자국 통화의 가치 저하 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8월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국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밑에 달러의 영향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정 화폐의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거나 중앙정부의 신뢰가 없는 국가로부터의 채택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채택의 물결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국가에서의 유동성이 금융선진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금융선진국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통로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미국 공중파 방송에 비트코인 광고를 내보내어 화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펀드인 GBTC 펀드가 하루 만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추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이 73억 달러로 하루 만에 3억 달러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CEO의 경우는 하루 만에 운용자산의 3억 달러 하나로 3,406억 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GBTC의 운용자산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1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1,353억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말 감도 안 오는 이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약 8조 2,876억 원의 자산을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흐름을 보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흥미만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이번 연도 들어서 특히 미 통화금융청이죠. OCC의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를 정식 허용 직후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자면 기관 자금 유입이 지금이 이제 극초기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충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현재 비트코인의 구입이 애플과 구글의 초기 투자와 유사하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CNBC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구입이 애플과 구글의 초기 투자와 굉장히 유사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내용을 보자면 헤지펀드 업계의 베테랑 투자가인 폴 튜더 존스의 경우 CNBC에 출연하여 비트코인의 매력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존스의 경우는 금년 5월 2%에 상당하는 자신의 자산을 BTC로 바꾸었다 언급을 한 뒤 튜더 BVI 글로벌 펀드를 통해 BTC 선물 거래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더욱더 빨리 부를 축적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은 아직 초기 단계인 첫 이닝이다. 그리고 더욱 낙관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달러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최고의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애플, 구글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까지 언급을 한 것이죠. 존스의 경우는 순자산이 51억 달러, 하나로 5조 7,885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2%는 약 1,15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본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큰 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이어지며 얼마 전 고래들의 지갑 수뿐만 아니라 개미들 즉 0.1BTC 이상의 보유 주소수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보다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 부정적인 의견들 또한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BTC 최종 실패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뉴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이죠.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최종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리스키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신기술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금지될 수도 규제될 수도 있다 언급을 하며 CBDC의 경우는 가치 저장소로의 비트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킬 뿐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하기에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에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가는 행보를 보게 되면 실패 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앞서 맥글론이 언급한 가치 저장소로서의 비트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언급이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자체가 화폐로서 태어났기에 비트코인이 아직도 화폐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급등을 꼽는 이유 중 이제 단연코 현 시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지원하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체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고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매매 및 결제 지원을 시작한 페이팔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 업체 비트고 등 암호화폐 관련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비트고와 인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몇 주 내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페이팔 측에서 꽤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조사를 하며 이제 계획을 짜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온라인 최대 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지원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 다시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재료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 한 유명한 비트코인의 거대 투자자의 경우는 페이팔의 호재를 너무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고래 이제 조이 007은 페이팔 호재 영향 과대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유명 BTC 고래 투자자로 알려진 조이 007의 경우는 페이팔이 암호화폐 매매 결제를 지원한다 예고한 뒤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어진 상승 랠리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 정작 페이팔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속빈 강정일 수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날 거시경제 상황은 BTC 상승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만약 거시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개인적으로 BTC에 완전히 낙관적인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페이팔의 비트코인 지원이 실제적으로 공개가 되고 실체가 공개가 되면 생각보다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현재 조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또한 페이팔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페이팔 암호화폐 서비스는 수익성이 작을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21일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내놓자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리서치의 경우는 암호화폐 이용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빅뉴스이지만 페이팔에는 그다지 이익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닐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는 현재 암호화폐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도입하는 500개의 온라인 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암호화폐 지원 온라인 마켓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페이팔 자체의 수익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트위터의 CEO 잭 도시가 운영하고 있는 스퀘어 거래소만큼의 거래량을 달성한다 해도 현재 페이팔의 수익의 0.3% 정도밖에 안 된다 언급을 한 것인데,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한 전략이다.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매매를 시작했다는 게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페이팔에는 별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의견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팔의 이러한 선택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그림에 있어서 초석을 깔아놓게 되는, 조금 더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74포인트로 전날 대비 1포인트 올랐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며 탐욕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말에는 다시 한번 8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1.64% 하락을 했네요. 한화 1456만원대, 이더리움이 2.43% 하락하며 46만 1000원대, 4위의 XRP가 3.13% 하락을 하며 28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독주가 이어지며 높아진 상태입니다. 6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